예. 저 영화관인데 공각을 하고 제가 삼각대가 없어서 제가 콜라 여기 콜라 이제 빅 사이즈를 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걸칠 거예요. 얘를.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초상권 위반 안 되죠? 다른 사람들 안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앉으면 돼. 제가 그렇죠. 초상권 위반 안 됐죠? 가끔가다 빨대를 갖다가 아이디어 끝내주죠. 다들 긴장하시네. 자, 두 번째 이유. 자, 이걸 바꿔 할까요? 자, 징기스칸이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 이게 어떻게 믿겨져요?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물으면, 아니,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편한 옷 입다가 어디 대외적인 자리나 초상화 다닐 때는 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입으면 이게 중원의 황제처럼 이렇게 좀 약간 삐까뻔쩍하게 좀 가오 있게 좀 입으면 되지 않냐고. 왜 그렇게 않냐고. 이게 약간 좀 따뜻이 나한테 이렇게 이게 질문하던 때가 기억나요. 자, 그때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냐면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해요? 이런 장군까지 군인들 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딱 정해져 있대요. 군인들은 역대 어떻게 전국자들 군인들이 자기의 딱 가슴 속에 이게 자기의 어떻게 멘토와 같은 어떻게 해요? 닮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다들 있겠죠. 군인들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대요. 그 순위가 있어. 나폴레옹 아니면 알렉산더, 징기스칸, 진시황, 그리고 역대 정복자들이죠. 역대 정복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군대로서 정복한 정복자들이 자기 어떻게 롤 모델인 경우가 많아요. 멘토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영웅으로 어떻게 저렇게 닮고 싶다는 그런 롤 모델로 많이 삼아요. 그 대표적인 게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이 너무 대표적이죠. 역사상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정복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 치고 징기스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뭐 지금도 똑같을 거야. 거의 보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 보면 뭐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떨리죠. 특히 군인들 같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장군 반열에 오르면 어떻게 진짜 그게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현실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중첩이 돼.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거야. 자기도 옛날 하급 장교 때부터 자기가 최고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게 누구예요? 징기스칸이라고. 보통 동양 쪽에서는 군인이 징기스칸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일제시대 때 장교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일제시대 때 장교 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일제시대 때 장교들한테 닮고 싶은 그 역사적인 영웅이 있어요. 그럼 보통 크게 나눠요. 그 자기네 자국의 영웅과 아니면 세계사적인 영웅을 나눠요. 자, 우리나라는 자국 영웅이면 영순이죠. 영순이가 이순신 장군이죠. 자, 자국 영웅은 이순신 장군하고 몇 개 이제 장군하고 광개토대왕 뭐 이 정도가 있어요. 자국의 영웅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사적인 어떻게 영웅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복자야. 그럼 똑같아 일본도. 그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 하는 말이 일제시대 때 자기가 하급 장교 때 하다 보면 이제 일본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 세계 대전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자, 세계 대전 일본이 어떻게 해요? 정복 사업을 하고 있을 때요. 그럼 그 당시에 딱 그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일본 자국의 영웅과 세계사적인 영웅을 두 개로 해서 대부분의 작은 롤 모델을 삼는데 장교들이. 그러면 일본 자국의 영웅이면 거의 영순위가 있대요. 오다 노부나. 왜냐면 오다 노부나가 실질적으로 일본 열도를 통일한 게 오다 노부나.
그러니까 일본 예전에 저기 일제시대 때 2차 세계 때 막 정복전쟁을 할 때 모든 장교들이 어떻게요? 일본 자국의 저기 어디 영웅 중에서 어떻게요? 자기가 자기 닮고 싶고 자기가 롤모델을 사는 게 오다 노부부예요. 참고로 제 조카예요. 그럼 어떻게 세계사적인 관점의 영웅이 있어요. 세계사적인 관점의 영웅에서 누구를 제일 닮고 싶으냐? 영순이가 누구냐? 징기스칸이에요. 왜 일본에 있는 영웅,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정복으로 이름을 남긴 영웅이 없죠. 그나마 오다 노부나 일본 열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일본 관점에서 이 오다 노부나가 영순이에요. 그냥 최고 닮고 싶은 역사적 인물. 국내에서 일본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그 당시 2차 세계 때 장교들의 그 어떻게요? 그 일본의 그 태양 제국에 대한 그 자만심이라고 해야 하나, 교만함이 그게 달할 때 있죠.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걸 내세우는 게 오다죠. 그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갖다가 그 일본에서 제일 닮고 싶은 영웅이 누구냐? 영순이가 누구냐? 징기스칸이. 네, 사람들 잘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모든 하급 장교에서 저기 장성급까지 어떻게요? 최고 닮고 싶은 역사적 인물 하면 영순이가 어떻게요? 징기스칸이었더라고요. 왜?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야, 국내 인물은 어때요? 오다 노부구나. 왜? 이유는 간단해. 일본 열도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 자기가 하급 장교일 때부터 어떻게요? 진짜 역사 속에서 저기 어서나 이렇게 보던 사람을 제가 바로 이제 나를 보니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장교들끼리도 그 역사적인 그 사진 같은 게 이제 책각 같은 거지. 그럼 징기스칸의 초상화가 보면 다들 보면 어떻게 이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어 진짜. 그러면 왜 왜 징기스칸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있을까? 다들 그걸 의아했다고 해요. 모든 저 일본 장교들이. 아니 옛날 저기 중국 황제처럼 이렇게 멋있게 용포를 딱 입으면 이게 멋있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가 딱 그래도 동양의 대표적인 우리 동양에선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고 정복자가 징기스칸인데 왜 저기 옷을 갖다가 왜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녔을까 하고 그 당시에 일본 장교들에서 왜 저렇게 해서 그게 화두였어요. 그 당시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야 2차 세계대전 때 하급 장교들이나 이런 저기 장군급에서도 왜 우리의 동양의 최고 정복자인 영웅인 징기스칸 이 양반이 왜 옷을 저렇게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녔을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의문 화두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렇게 입고 다니셨냐고. 그 당시에 그게 일제시대 때 모든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막 정복 사업할 때 모든 일본 군인들이 장교들이 어떻게요? 그게 화두였다고. 왜 칸께서는 왜 저렇게 그지같이 이 옷을 입고 다니셨냐고. 왜 모양새 요즘 말로 모양새 빠지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자, 첫 번째는 아까 편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정치적인 목적. 정확히 따지자면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편해서 입고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아무 이유 없어요. 비단호프다 옛날 그냥 정통 의상이 그냥 편한 거야. 몽골 정통 의상이 어렸을 때부터 입었기 때문에 비단 옷이 불편해. 안 편해. 그냥 정통 의상이 편해. 자, 이걸 입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어떻게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이게 징기스칸 이게 이제 정보원도 있어. 정보원들 해가지고 이제 정보가 올라가요. 나중에 이제 일반 사병들한테 이게 그냥 전투복으로 그냥 군복으로 비단 옷을 갖다 몇 겹짜리 비단 옷을 입힌다 보니까 어떻게요? 전 몽골 사회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그 피정복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요? 징기스칸을 존경하는 그게 이제 예전에 중국을 통일했다. 근데 중국 쪽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다 죽이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징기스칸에 대한 이런 몽골에 대한 군대와 징기스칸에 대해서 굉장히 악마 부대라고 이게 아예 이게 학을 띠고 소문이 안 좋게 나섰어요. 피정복지에서.
근데 피전복지에서 어떻게 해요? 피전복지에서 징기스칸이면 악마라고 이렇게 저기 해뒀던데, 징기스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좀 뭐랄까 추모해야 한다. 징기스칸을 갖다가 굉장히 리더로서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이게 두 번째가 정치적인 목적. 처음에는 그냥 편해서 입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계속 그걸 입어요. 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 자, 내가 저기 징기스칸인데 어떻게 해요? 황제보다 높은 칸인데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누더기 옷을 입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싸디싼 어떻게 해요? 비단 옷의 1000분의 1값도 안 되는 그 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옛날 금나라를 중원에 있는 금나라를 멸망했잖아요. 그다음에 멸망을 시킬 때 금나라 이쪽에 중원 사람들이 어떻게 징기스칸을 갖다 악마 부대, 악마 그 자체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징기스칸은 이렇게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징기스칸은 어떻게 몸에 비단 한 자락을 걸치지 않는다. 자, 이 소문이 어떻게 중원에 이게 딱 중국 쪽 이 문화권에 퍼지는 거야. 자, 이게 높은 관직의 그 부를 얻으면 중국에는 첫 번째 어떻게 비단 옷을 걸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부와 권력을 얻었음에도 어떻게 비단 한 자락을 몸에 걸치지 않고 그 비단을 갖다 어떻게 일반 사병들한테 1, 2등병 애들한테도 어떻게 군복으로 제공하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중국에 있는 민심이 어떻게 해요? 동요를 해요. 자, 그 전에는 자기네 국민들 학살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마라고 해가지고 악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징기스칸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어마한 부와 권력과 땅을 얻었는데 본인은 비단 한 자락을 걸치질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의 그 검소함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검소했나? 실질적으로 검소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현 피전복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피전복지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을 갖다가 따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자기네 그 국민을 학살하니까 악마 중에 악마죠.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이 이제 하니까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하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야율초제도 그거를 보고, 야율초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딜 가든지 일부러 누더기 옷을 입고 가요, 진짜로. 오래된 그 몽골 그 의상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피전복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감탄을 해요. 특히 중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중국의 중원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해요. 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몸에 비단 한 자락을 걸치지 않은 모습을 진짜 두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걸 감탄해요. 자, 이게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피전복지의 어떻게 주민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야율초제가 이제 하는 말이, 피전복지의 민심을 확실히 얻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전 왕조들이나 관료들이 하던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살기 좋게 만들어줘야 어떻게 해요? 이게 저기 칸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중원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잘 다스리게, 잘 먹고 살게끔 해줘야 한다고. 그때 야율초제가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해요. 자, 그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기 징기스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어떻게 관료를 파견을 해요, 기관으로. 그걸 갖다가 일명 총독이라고 해요. 예, 독이 이제 독재할 때 독재,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독재 정권을 그냥 이양을 해요. 이게 독이에요, 총독. 쉽게 말하면 독재 정권을 한 사람한테 그 지역의 독재 정권을 아예 임명을 해버려요. 그 모든 총사령관 할 때 총체적인 어떻게 독재적인 정권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이양을 하고 어떻게 왕처럼 다스리게 해봐요. 요걸 총독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 총독관이라고도 하고 총독이라고 해요. 총독을 파견해요. 예를 들면 지금 따자면 우리나라 이게 도지사 좀 개념을. 자, 각 도지사가 있죠. 도지사를 갖다가 중앙에서 파견을 해요. 그럼 도지사를 아무나 파견 안 해요. 굉장히 인격은 기본적으로 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천호장 출신들이 이 관료로 들어오면 천호장 출신 관료로 이런 걸 시험을 많이 하고 나중에 어떻게 총독으로 파견을 해요.
자, 이거를 갖다 그 당시에 누가 했냐면 야일추제가 그걸 했어요. 야일추제가 그걸 갖다 해요.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저거냐면 진시황의 9년저에서 그걸 갖다가 똑같이 그걸 갖다 해요. 왜냐면 몽골은 유목사회고 이 대제국을 운영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걸 스스로 알아요. 유목민들은 이 대제국을 운영한 나라도 운영한 적이 없어요. 국가도 부족 사회에서만 활동했죠. 한 국가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복을 해서 대제국을 이뤘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야율초제가 대제국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이런 지식이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진시황의 9년제를 똑같이 파견을 해요. 그럼 어때 중앙에서 쉽게 말하면 도지사나 우리나라 따자면 도지사나 옛날 조선시대에 대한 사또 같은 애들 갖다 중앙에서 파견을 해. 그럼 도지사 같은 애들을 파견. 도지사 한 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거기에 갔다가 당신이 왕처럼 다스리라고 아예 전 임명권을 다 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칸이 그걸 갖다 일일이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다스리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마다 특색 관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총 임명권을 줘요. 그러니까 왕과 같은 권력을 줘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손으로 이게 못 가. 자손으로 이게 물려주지 못해. 근데 어떻게 왕과 같은 총 권력을 다 줘요. 그 지역에 다. 이걸 갖다가 총독이라. 자, 총 권한할 때 총독은 독재. 총체적으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요. 이걸 갖다 총독제라.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따르면 지금 도지사 같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줘. 그럼 어떻게 그 도에 있는 거는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법이야. 그 지방마다 향토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향토법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중앙법으로는 향토법을 갖다가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걔네들이 중앙법으로 향토법을 갖다 통제하려다가 이게 트러블이 생겨. 자, 역사적으로 그것 때문에 분열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진나라 사례도 많고. 자, 이걸 누가 잘 아냐? 야율추제가 역사적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어떻게 징기스칸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많이 공부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총독관 제도를 파견을 해요. 그럼 이게 사사에는 기록이 안 나는데 총독관을 파견할 때 어떻게 파견하냐? 3명을 파견을 해야 하지. 자, 3명을 파견하고 또 자우를 같이 파견해요. 자, 총독관 누구예요? 몽골 천우장 출신의 관료가 총독관으로 파견이 돼요. 그럼 2명이 같이 어떻게 해요? 2명이 어떻게 좌우 군사로 해서 따라가요. 좌군사, 우군사가 2명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독관은 누가 이제 임명을 하냐? 징기스칸이 임명을 했죠. 천호장 출신으로 갔다가 천호장 출신 중앙 관료로 들어와요. 중앙 관료에서 일하다가 이게 총독으로 보내다 오고 하고 어느 지역 총독관을 한다면 어느 총독관을 임명을 해요. 징기스칸이. 천호장 출신의 관료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야율추제가 어떻게 해요? 좌우 군사를 갖다가 이 사람하고 같이 짜 맞춰가지고 내려보내요. 그럼 좌우 군사는 누구 하냐? 자, 한 명은 중원 사람의 관료를 써요. 이제 중원 이쪽 사람들이 옛날 머리가 굉장히 멍석하기 때문에 이게 우군사는 어떻게 우군사와 자군사를 갖다가 이게 딸려 보내요. 총독은 징기스칸이 임명을 하고 자군사와 우군사는 어떻게 해요? 야율추제가 임명해요. 그러면 우군사가 이제 이게 우군사가 먼저야. 우군사는 어떻게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료를 한 사람이 어떻게 우군사로 딸려다녀요. 근데 이 중앙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게 중원 사람, 쉽게 말하면 중국 사람. 그럼 자군사가 있어요. 이제 자군사는 어떻게 되냐? 그 향토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관직을 하고 중앙에서 일을 한 관료가 있어요. 그럼 그 향토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군사를 갖다 자군사를 딸려서 보내요. 이렇게 해서 군사제도 이렇게 해서 3명을 딸려 보냈습니다. 이 2명은 비밀리에 이게 딸려붙어요.
총독은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발표를 하고 2명은 비밀리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군사는 그 현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우군사는 누구예요? 이 중앙 관료에 대해, 중앙 정치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앙하고 이 다리 역할을 우군사가 하고, 이 지방에 대해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자군사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총독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면서 거기를 다스립니다. 이게 총독제도예요. 근데 이게 징기스칸 오도고 뭔 상관 있어요? 큰 상관 있어요. 야, 나중에 총독을 완전히 입력을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왕 노릇을 하다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자, 처음에 봤을 땐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변해. 이제 자리가 굉장히 높은 지에 가면 어떻게 사람이 변해. 권력에 눈이 멀고 부해를 오고 배때기에 기름이 차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총독에 하면 독재적인 성향과 그 지역 주민을 착취를 하고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변사토처럼 돼버려 그냥. 그럼 그 지역에 가가지고 착취를 하고 그 지역민들을 갖다가 착취를 하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매일 받아 처먹고 부패를 해.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어떻게 일부러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왜? 자, 이게 부패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정치는. 이제 야일체제가 그걸 하는, 부패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관료나 관료 가족들이 사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사치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뇌물을 많이 받게 되고, 뇌물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부정부패로 썩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민생이 그러면 혼란해진다. 이게 공식화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초당시부터 총독들이 내려갈 때 총독들이 어떻게 해요? 총독이 사치에 빠지지 않게끔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검소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총독관으로 있을 때 총독관으로 항상 내보내는 징기스칸하고 같이 항상 어떻게 정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야, 천호장 출신들이 어떻게 나중에 천호장을 갖다가 이제 천호장을 이제 퇴직을 하면 어떻게 중앙 관료로 들어와요. 그럼 중앙 관료로 들어오면 어떻게 징기스칸하고 계속 그 어떻게 이제 정사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요. 이제 군대나 정사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그러면 어떻게 매일마다 어떻게 토론을 해요. 그럼 토론을 하면 매일마다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같이 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일부러 사병들이 먹는 일반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제 먹을 때는 같이 이제 기생들 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좋은 음식이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현지에 가서 사병들이 먹는 일반 몽골 기병 일반 1, 2등병들이나 1, 2등병들이 먹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걸 같이 먹으면서 토론을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때 누가 이걸 갖다 제안을 했냐면 야일 체제가 이게 제안을 해요. 자, 총독관으로 될 만한 그 천호장대 관료들은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하고 하루에 면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총독관으로 이제 임명이 될 애들이 이제 징기스칸하고 면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같이 이제 같이 먹어요. 근데 같이 먹는 음식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해요? 일반 몽골 병사들이 먹는 그 똑같은 사병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자, 그걸 왜 그러냐? 이게 야일 주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왜? 나중에 총독을 보내면, 그 지역을 총독들이 보내면 인간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 상황에 따라 인간이 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갖다 한 번에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걸 갖다가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어떻게 총독을 보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칸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총독관이 사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갖다 교육을 시키십시오. 이제 이게 야일주제가 딱, 그럼 그 당시에 총독이나 천호장들은 몰라. 그 양반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야일처제가 그 얘기하니까 징기스칸이 맞는 말이야. 나중에 이 총독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이제 변사토짓을 해. 거기 가서 어떻게 사치에 빠져가지고 이제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이제 부패하면 그 주역 지면들이 어떻게 이제
저기 뭐냐, 저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제 저기 환란에 빠지겠지. 피폐해지게 삶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총독부터 어떻게 그 지역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치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검소한 생활을 먼저 습관을 들이는 작업을 시켜요. 그 칸이, 징기스칸이.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저기 이런 저기 면담을 해요. 막 토론을 해요. 천호장 출신이나 저기 관료들하고. 그러면 해가지고 얘는 됐다. 얘도 습관이 좀 약간 검소하고 됐다 하면 그때 천호장으로 이제 천호장이네. 총독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징기스칸 때는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감사제도가 이게 잘 돼가지고 총독들이 대부분 검소하지 않은 총독은 이제 검소하지 않은 관료는 어떻게 아예 임명 자체를 안 해요. 그 두 명의 좌군사 문화도 똑같고 그거는 야일추제가 직접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총독은 징기스칸이 직접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징기스칸이 이게 총독들을 이렇게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치스러운 얘네들이 몰래 또 이게 사치스러운 근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천호장수.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총독으로 절대 임명을 안 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아예 총독으로 보내잖아요. 그 징기스칸의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이유가 어떻게 해요? 총독이나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치스럽게 생활을 못하게 해서 징기스칸 본인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총독관도 어떻게 해요? 자기처럼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만 총독으로 내려둬. 그러지 않은 사람 총독으로 절대 안 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것 같은 기비가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런 짓을 해. 자기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게 어떻게 제국으로부터 원망으로 되고 나중에 내전으로 발발하는 씨가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거죠. 제국이 분열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징기스칸한테 어떻게 총독관을 파견할 때, 관료나 총독관을 파견할 때 사치를 갖다가 못하게 사치스러운 이런 습관이 좀 있는 애들은 아예 높은 직책으로 승진을 안 시켜요. 특히 총독 같은 그런 엄청난 관직을. 이게 두 번째 이유가 정치적입니다. 네, 관료들이 총독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검소한 삶을 유지하게끔 사치를 못하게끔 정확히 사치를 못하게끔 어떻게 해요? 당사자인 징기스칸부터 검소한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정치적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설명할 때 이게 두 번째 정치적. 나중에 이게 가게 되면 그 총독을 보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치스러운 하면 나중에 뇌물을 많이 받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게 돼 있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제국이 분열이 된다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예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파견한 총독과 같은 고위직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검소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단도리기 해서 이게 칸인 본인이 어떻게 그걸 솔선수범으로 그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걸 한 거라고. 그걸 제안을 야일추제가 제안. 처음에는 그냥 그 누더기 옷이 편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저기 천호전의 관료들도 자기도 찔리잖아. 내가 비단 옷 입고 막 사치를 하고 싶은 이제 관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칸께서 하면서 비단 옷도 입고 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술도 드시라고. 자, 그 당시에 저기 관료들하고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하냐? 몽골에서 제일 싼 음식이 어떠냐? 양의 젖을 쉽게 막걸리 같은 거야. 자, 우리 문화로 보면 막걸리가 제일 싸요. 왜 막걸리가 싸냐? 막걸리가 최고 제조하는데 비용이 싸요. 지금 소주라는 술이 지금은 싸잖아요. 지금 증류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지 소주라는 술이 굉장히 비싸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봐서 소주가 싼데 술 중에서 우리 문화권은 막걸리가 싸요.
탁주라고 하죠. 제일 싼 게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회에서 막걸리와 같은 술이 있어요. 일명 마유주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말의 젖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말의 술, 말이나 말의 젖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발효해서 만든 술을 갖다 마유주라고 해요. 그럼 막 일반 사람들 마유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굉장히 이게 탁하고 이게 세, 이게 톡 쏴 이게 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마유주를 못 마셔요. 그러니까 몽골 사회에서 제일 싼 술이 뭐예요? 마유주예요. 그럼 마유주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가 제일 싸, 몽골 사회.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이 먹는 저기 술과 고기예요. 그 술과 마유주에다가 양고기를 그냥 갖다 먹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같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천호장 출신 관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렇게 저기 중원에 맛있는 그 저기 고기들이나 이런 걸 딱 이제 먹어보니까 그 몽골의 그 저기 고기나 이제 옷들이 이제 보다도 중국의 그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어떻게 더 맛있는 거야. 이제 여기에 길들여져. 근데 일부러 징기스칸 그걸 안 먹고 어떻게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마유주하고 그 싼 술 마유주하고 그거를 같이 일부러 먹어요.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기 중원에 있던 그 비싼 그 저기 그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저기 옷도 이제 비단 옷 입고 싶어. 이제 칸이 이제 이걸 입으니까 자기네도 비단 옷을 못 입어. 뒤에서는 이제 입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칸을 갖다가 어떻게 이 양반이 비단 옷을 입어봐야 우리도 마음 놓고 비단 옷과 사치를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칸 이 술을 드시오고 이제 비싼 술을 갖다가 이제 중원에 비싼 술을 갖다가 해요. 아 나는 싫다고 당신들이나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왠지 찔리잖아. 칸께서는 저 싼 마유주를 쉽게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막 저기 지금으로 따지자면 막 100년 묵은 막 저기 술 한 병에 막 저기 1000만 원 넘는 포도주를 막 처먹고 있어. 자기네들은 1000만 원 한 병에 1000만 원짜리 넘는 포도를 처먹고 있는데 칸께서는 지금 어떻게 막걸리를 지금 처자시고 계셔. 그러면 그게 그 앞에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요? 이제 그 뒤에서는 몰래 이제 이걸 갖다가 저기 1000만 원짜리 술을 갖다 처먹고 있어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첩보원들이 다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해.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저기 이게 총독이나 높은 관료를 어떻게 절대로 파견을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저기 어떻게 딱 봤을 때 검소하고 이게 좀 첨념한 좀 그런 기색이 있어야 이게 총독으로 파견이 돼. 그 당시. 근데 나중에 징기스칸이 죽고 이게 이게 아들 때까지는 가요. 근데 아들 3대 때부터 이제 이런 게 좀 없어져요. 아들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오고타이 때는 징기스칸이 그걸 갖다 옆에다가 그걸 데리고 같이 그걸 갖다가 오고타이한테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몸으로. 그래서 오고타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시행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이게 이 말인 것 같아. 이게 2대 때는 오고타이 때까지는 그렇게 해요. 징기스칸의 다음 오고타이 때. 근데 3대부터 어떻게 해요? 요게 없어져요. 오고타이가 그걸 안 가르쳤는데, 이게 어떻게 그걸 갖다 시행을 하니까 3대 때부터 이제 이런 제도 같은 게 없어져요. 오고타이 때까지는 이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왜냐면 그때 징기스칸이 옆에서 가면서 같이 징기스칸이 그거를 옆에서 같이 그걸 갖다가 직접 몸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3대 때는 어떻게 해요? 오고타이가 직접 가르치긴 했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3대 때부터 이제 이게 끊겨요. 이게 그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3대 때부터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2대 때는 그렇게 부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3대 때부터 어떻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잠깐만, 더 말했다가, 그러면 그 당시 왜 징기스칸은 왜 그럼 계속 했냐? 그 후대에다가 분명 왕실 비기가 있어요. 왕실 비기에다 어때 이것만 꼭 하라고 그걸 갖다가 다 후대에다 그걸 했어요. 오고타이도 때도 그걸 그대로 했고. 근데 어떻게 선대 그 왕의 그 유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제 3대 때도 되니까 어떻게 싫은 거야? 씨발, 저또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 3대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칸의 그 유지가 있어요. 그 왕실의 그 비기 유지가 있어요. 이것만은 꼭 하라고. 그게 그 중에 하나예요. 검소하지 않은 관료들은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칸부터 그걸 갖다가 몸소 실행을 해야 한다고. 근데 오고타이 때도 그걸 똑같이 이행을 해요. 근데 3대 때 보니까 3대 때 칸이 누군지 몰라. 3대 때 칸부터 보니까 싫은 거야.
나도 3대 칸인데 내가 좋은 술에다가 좋은 고기 지금 음식에다가 좋은 비단 옷을 나도 입고 싶어. 근데 이걸 하기 싫은 거야 3대 때 이제 그 칸이. 야 그것 때부터 어떻게 해? 3대 칸 때부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 어때요? 그 이념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몽골 제국. 2대까지 유지하는데 3대 때 그걸 버려요. 이유는 같대. 칸 본인이 어때요? 3대 칸 본인이 어떻게요? 사치를 하고 싶어. 그 누더기 입고 싶을까요? 싫어요. 오고타이도 가끔가다 비단 옷을 입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저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칸의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3대 때는 완전 다 내팽개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패하기 시작해. 이제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제 부패하다가 몽골 제국이 거의 이제 멸망에 달할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바로 잡은 게 누구냐면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 때 어떻게 원이 그때 분열되기 직전이었어요. 그거 갖다 쿠빌라이 칸이 한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원이라는 국호로 해서 정확히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4칸으로 그 전에도 쬐는데 그걸 적었네요. 그 당시에 쿠빌라이 칸 때는 원나라는 국호를 갖다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징기스칸 오고타이 때 2대까지는 이게 어떻게 해요? 중앙 칸의 명령이 저 유럽이나 이쪽 사칸들의 명의한테 다 이게 명이 먹혔어요. 이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오고타이 때까지야 먹었고. 근데 3대 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 3대 때 내려가면서 그 중앙의 칸의 명령이 어때요? 왜 지방이 멀리 있는 저 피정복까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3대 때부터 해가지고 제국이 분열되기 그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걸 갖다가 제국의 분열을 갖다가 이제 막아낸 게 쿠빌라이 칸이에요. 쿠빌라이 칸이 원을 한번 딱 하고 한번 이게 군기를 한번 싹 잡아가지고 그걸 저기 잡아요. 이게 원나라 이게 사서가 좀 이게 많이 원나라에서 만든 사서도 원나라도 그렇고 몽골 사서도 그렇고 많이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다 뻥인 사전인 거 막 후대도 또 이걸 갖다 폄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몽골 원 역사하고 실제 역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큰 맥에서는 이게 맞긴 한데 이게 디테일한 면에서는 이게 조작이 많이 됐어요. 그래.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큰 이유가 돼요. 첫 번째 그냥 편해서, 두 번째 어제 정치적인 목적.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치에 빠지지 않고 검소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검소하지 않은 관료는 어떻게 해요? 고위직 관료를 절대 못 해요. 사치에 빠진 관료는 아예 어떻게 해요? 인사권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 가족들이나 혈육들이나 그 본인들이 사치에 빠지잖아요. 본인은 사치에 안 빠져도 그 마누라나 자식들이 사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혈육들이 다 자기 뇌물 받고 해먹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볼 때 그 총독 같은 높은 관료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혈육 그 가족까지도 심하게는 사돈의 8촌까지 다 봐요. 사돈의 8촌까지 그 상황을 다 봐요. 왜냐면 사돈의 8촌의 영향까지 다 봐요. 얘네들이 주강에 이제 얘네들 옆에서 자리를 해먹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매관 매직도 하고 뇌물도 받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폐해져요. 그럼 이게 총독 본인은 검소해도 사돈의 8촌 애들 갖다가 이렇게 관직에다 올렸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매관 매직을 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 사이가. 부정부패를. 그래서 이게 높은 총독과 같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하고 사돈의 8촌까지 다. 그러니까 나중에 총독으로 보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사돈의 8촌 애들 갖다가 높은 보통 예전은 그래요. 자기 이제 혈육을 갖다 높은 자기 주변에 있는 높은 그 직책에다 많이 이걸 갖다 올려요. 총독한테 더 권한을 주니까 왕 같은 권한을. 그럼 사돈의 8촌이나 그 친척 같은 친척 애들이 어떻게 다 어떻게 해요? 해먹어. 그럼 이렇게 해먹다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총독을 갈아치워버려요. 그럼 새로운 총독을 임명을 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전 총독 애들이 막 부정부패한 애들 갖다가 새로운 총독이 어떻게 싹 다 갈아엎어버려요. 징기스칸 때는 이걸 확실히 그걸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쉽게 부패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때부터 이게 부패가 되냐? 3대째 가면서 이게 부패가 안 돼요.
이 5구 타일 때까지 괜찮은데 3대째부터 어떻게 해요? 부패하기가 시작해요. 이게 몽골의 역사. 몽골 제국에서 3대째부터 부패를 하고 그래 그다음 3대째 부패하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몽골 제국이 어떻게 해요? 분열되기 조짐이 여기저기서 발생해요. 그걸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 잡아요. 이거를 제가 주식 통찰 강의에다 올리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게 관료나 이런 걸 임명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사치는 바로 부정부패로 바로 보통 연결이 돼요. 본인이 검소해야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검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치나 높은 관료, 공무원에서 높은 관료나 군인에서 어떻게 해요? 장군급 계열이나 아니면 저기 이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높은 직책은 어떻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부를 안 주냐? 부는 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자, 이게 다 민생과 주식하고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주식 통찰 강의다 이제 올릴 겁니다.